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혁입니다. 컴팩트 행정법 이제 또 랜선 스터디 해봐야겠죠? 문제 역시 올려드린 거 미리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강의 활용해가지고 잘 이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래요. 속도감 있게 짝짝짝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1번입니다. 개인정보법 옳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소정의 일정한 요건 갖춘 단체나 비영리 단체는 이제 집단 분쟁 조정 거부하거나 이제 처리자가 요 집단 분쟁 조정 거부하거나 결과에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 침해 행위 금지 중지를 구하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여기가 틀렸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둔다. 그다음에 3번. 자, 여기서는 동의 받을 때에는 요 구분해가지고 각각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란 입증 책임도 처리자가 부담한다. 맞죠? 그리고 법인 금융계좌번호 업무 요거는 비밀로 인정이 된다. 자, 이번 대집행 옳지 않은 것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했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자체의 수입으로 한다. 큰 문제 없고요. 대집행 계고시 대집행할 내용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은 맞는 거죠. 반드시 그래야 한다 하면 틀린 거고요. 자, 그리고 철거 대응상 건물 점유자들이 적법한 대집행 위력 행사에 방해하면은 경찰 불러가지고 도움받을 수 있다 했고요. 자, 후행처분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선행 처분인 개통실비 요거 다 하자 쓴 게 되죠. 그래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3번 대집행 문제고요. 대집행 행해지기 위해서는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방치함 및 심의 공익을 해야 할 것으로 인정될 때여야 하고 그리고 보충성 이것도 필요하죠. 자, 그리고 한 장의 문서로 시정명령, 철거명령과 계고 둘 다 가능하고 철거 이 기간이 자진 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은 두 기간 모두 상당한 기간 부여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자 철거명하고 이행강제금 불응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철거 안 하고 그럼 대집행하고 그럼 계고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청이 건물 철거 의무 행정 대집행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철거 의무자들은 이미 의무를 부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건물 퇴거 구하는 소송은 안 받아줍니다. 법원에서 이런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애초에 걔네들이 나가야 될 의무, 대집행 수인해야 될 의무 이제 이런 걸 부담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4번 이행강제금. 자, 과거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기능을 가지고 있다. 벌써 틀렸죠? 그래서 이제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 시정명령 정한 기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뒤에서 틀렸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힌트 나와 있죠. 장래 의무 이행 확보하기 위한 즉 강제 수단이고 최초 독촉은 처분 이다. 이행강제는 납부의 독촉이니까 그거는 이제 징수처분 시작되는 거죠. 도감매청. 그리고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강제징수 옳지 않은 것은 매각.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한 대상자 딱 찍어서 할 수도 있고요. 체납자나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법률상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면 압류할 필요가 없죠. 이거 못하게 하는 게 압류니까요. 그리고 국세기본법 강제징수 절차 불복하는 당사자 원칙적으로 요거 먼저 필요적 전치로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소송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금전급부 의무 불이행 이 대상이 되겠죠. 자, 6번입니다. 즉시 강제 옳은 것은 즉시 강제 국민의 권리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함으로 벌써 여기서도 필연적 권리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게 제한 하고 침해하고 구분해야 되니까 요것도 좀 그렇죠. 그리고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틀렸죠. 그다음에 은비계법상 불법 게임물에 대한 수거 폐기 조치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합니다. 틀렸고 재범 위험성 현저한자 단기간 동행 보호 규정안 사회안전법상 동행 보호 규정 요거는 헌법 규정 반하지 않는다. 요게 맞죠. 그리고 4번 영업 폐쇄 명령 해서 영업소 폐쇄하는 조치 강제 폐쇄 강제 퇴거 요거는 직접 강제라고 했죠. 직접 강제에 해당한다. 여기 낚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7번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제 열어지는 거. 요거는 이제 여러 제치고 막 하는 거. 그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강제처분이라고 하면은 이거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하죠. 자, 2번 행정기관의 장, 법령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즉시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즉시가 아니죠. 칠레. 자, 그리고 3번 조사 대상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두울 때도 현장 조사 가능하고요. 그리고 행정기관 재조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위법행위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 확보했으면 그때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8번 행정벌. 자, 행정법규 위반자가 통고 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며 과벌 절차 종료되고 동일한 사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일사부재리가 발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 요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법인의 지책임입니다. 행정법규 위반자가 법정 기간 내 통고 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해가지고 형사소송 절차,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4번 법인의 독자적 책임 규정 없이 단순히 종업원이 업무에 관한 범죄행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형사 책임을 가하는 것. 그러니까 법인은 독자적인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이건 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이런데 있죠. 다른 개별법상의 양벌 규정 이런 데도 있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질서법 옳지 않은 것은 하나행위가 요거 제가 뭐라고 불러요? 1타 2피라고 부르죠. 그럼 가장 중한입니다. 가장 경한이 아니고요. 자, 2번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의 주소지에 지방보건제 사건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3번 자, 재판 확정된 후에 법률이 변경돼서 경해진 건 해당 안 되고요.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요때만 이제 집행 면제가 되는 거고. 자, 행정청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서 이의제기 서면으로 던졌다. 그러면 행정청의 부과청 효력 상실하고 법원의 권한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자, 옳은 건 문제죠. 이행강제후 부가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요거는 일반 항고소송 하는 거가 틀렸고요. 따로 정해진 거 없으면 행정소송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산림 무당 형질 변경한 자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인도 그 복구 의무를 부담하니까 명령할 수 있는 거고, D가 아무런 권한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제3자가 그 사용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국가를 대위해가지고 국가가 야, 너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요 제3자가 대위해가지고 이제 민사소송으로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 이런 개념인데 간단히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국가가 있고 이제 갑이 있고 이제 을이 있다. 근데 을이 이 국가의 소유 이제 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요. 무단 점유. 그러면은 국가는 이제 방해 배제 청구권 뭐 이제 뭐 점유 인도 청구권 이렇게 권리를 가지게 되죠. 청구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상세한 건 적지 않을게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국가가 권리를 행사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근데 요 그 지금 을이 무단 점유하고 요 토지에 대해서 갑은 국가에다가 나 이거 사용하게 해줘 1년 동안 쓰게 해줘라는 그런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얘 청구권이 실현이 될 텐데 얘가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자기의 청구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대신 행사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채권자가 갑채권자죠. 채무자를 대신해서 권리 행사하는 채권자 대위권. 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할 수 있다 결론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조사 기본법, 조사 대상자 자발적인 협조 얻어서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는 법령 근거 없이도 행할 수 있고, 이런 조사의 경우에 응할 것인지 응답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응답 안 하면 노우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채권은 5년이죠. 5년. 그래서 틀린 거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랜선 스터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공부 잘하고 계시죠? 이제 또 슬슬 힘들어질 때가 왔는데 날씨도 막 바뀌고 그래가지고 계절도 또 달라지고 그러면 또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 안 되는 핑계는 수만 가지예요. 그래도 동기부여 잘 하시고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 차근차근 해나가시면은 언젠가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에 어느샌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